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 주시카고 총영사관의 민원 담당 영사이신 현원돈 영사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원돈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예, 이래저래 좀 바쁘네요. 또 연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연초가 되면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요즘 여권 쪽에 네. 발급량이 좀 느는 걸로 봐서는 네.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도 많이 느신 것 같아요. 네. 이왕 한국 관련해서 여권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 여권에 대해서 예. 좀 뭐랄까 방심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여행기를 닥치고서 좀 당황하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네, 혹시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건이 필요한데 이게 그래서 익스파이어 됐다든지 이럴 경우 좀 어떤 대처 방안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있죠. 근데 평상시에 네. 이제 본인의 그 여권 유효 기간 요거는 잘 확인을 해 두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에 사례들을 좀 보면 네. 이미 항공권도 다 해놓고요. 한국 나갈 날짜를 이미 다 정해놨는데 하루 이틀을 앞두고 그때야 여권이 확인돼서 네. 유효 기간이 지났다. 아니면 유효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다. 네. 이런 경우를 접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그쵸. 한국에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네. 그래서 평상시에 그 여권 유효 기간을 잘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미처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유효 기간이 이제 지나버린 익스파이어 된 그런 네. 여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얼마 안 남아서 나중에 한국 갔다가 이게 들어오려니 기간이 좀 모자란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반드시 여기서 여권을 만드시고 가야 이제 되는 문제가 있죠. 후자인 경우는 한국 가서 여권을 만드셔도 되니까. 그러셔도 돼요? 예. 오. 네, 관계가 없는데 여기서 익스파이어 됐을 경우 네,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죠?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미 항공도 예약도 다 하고 이러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여권을 발급을 하는데 한 3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전자 여권이. 그래서 그만큼 기다릴 여유가 또 없으신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불편함은 있으세요. 영사관을 오셔야 되니까. 무조건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군요, 이거는. 그죠. 저희들이 네. 본인 확인, 신원 확인 차원에서 또 지문을 제시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본인이 직접 오셔야 되고, 물론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대신을 할 수 있으시지만 성인 경우. 18세 이상인 경우 직접 영사관에 오셔야 되고요. 오시면은 일반적인 그 전자 여권을 이제 발급하는 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수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다녀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하루 정도는 네. 이렇게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게 신원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에 이렇게 발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일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군요. 예. 근데 저녁에 오셔가지고 그날 발급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네네.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하면 오후 늦게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여행을 떠나시기 한 달 전쯤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죠.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마지막 라스트 미닛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한 일주일 전에는 확인을 하셔야 단수 여권도 조금 여유롭게 받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신원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가 그렇고요. 네네. 거기에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는 좀 두시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니, 저 아는 지인분도요, 갑작스럽게 한국을 나가시려고 했는데 여권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때사. 갑자기 패닉에 빠지셨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도 잘 몰라서 일단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적으로요. 네네. 저희들이 혹시 민원24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민원24요? 예.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한국 그 정부 민원 포털인데요. 네네. www. 민원이요. minwon.
go.kr 이렇게 들어가시면 민원24라고 있는데요. 네네. 물론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로그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거기에서 그 여권 정보 제공을 해줘요. 아, 그래요? 예, 본인 뭐 국문, 영문, 성명, 여권 네. 만료일, 여권 번호 이런 부분들이 그 민원24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고. 네. 예, 예. 민원24. 예, 민원24. 예, minwon24 at .co.kr. minwon.go.kr. 아, go.kr이군요. 예, 예. 예, go.kr로 가시면 예. 네, 여러 가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네, 이제는 조금 지금 뭐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3월이든 4월이든 이제 한국 방문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예. 계획에 앞서서 한번 여건을 한번 이렇게 예. 그냥 확인만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예, 그리고 또 한국말에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여기 시카고에서 같은 경우는 토론토 쪽, 캐나다나, 그렇죠. 예, 직접 운전해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 밴쿠버 쪽이든 갤거리 쪽이든 이쪽에 항공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또 캐나다가 또 전자여행 허가제를 시행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뭡니까? 캐나다 시민 이민부 사이트에 네네. 들어가서 미리 신청을 하셔야 이제 항공 입국이 가능하시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전자 여권으로 해서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는 게 그냥 무조건 가도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육로나 해로로 가는 거는 캐나다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신데요. 네. 예, 일단 비자가 항공으로 할 때는. 예. 항공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미국 시민이거나 아니면은 비자를 받고 캐나다 들어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 미리 사전에 미리 그 신고를 캐나다 하고. 시민 이민부 사이트에서 네. ETA 전자여행 허가를 사전에 득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것도 좀 미리 알아둬야 나중에 괜히 비행기 타고 어디 뭐 밴쿠버라든지 이런 데 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죠? 예. 네. 아,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군요, 그게. 예. 아,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예. 합니다. 아니, 뭐 일단은 단수 여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좀 알았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 듣기만 했지 이게 뭔가 했는데 예. 그럼 단수 여권을 발급받아서 한국에 갔다가 올 때도 그 여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그죠. 이 단수 여권이 네. 그 원래 1년간 유효하거든요. 아, 1년 동안. 1년간 유효한데 네. 1년 동안 여러 번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나갈 때 한 번, 들어올 때 한 번, 아, 출입국 한 번 이루어지면 그게 끝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단수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평상시에 다른 영사관에 와가지고 여권을 발급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는 있는데 네. 영사관에 직접 오시는 경우는 사진을 굳이 안 갖고 오셔도 저희들이 촬영 장비가 있어서 네. 실시간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여권 사진을 대신 하거든요. 네네. 근데 단수 같은 경우는 네. 사진을 갖고 오셔야 돼요. 아. 예. 미리 찍어서. 예. 그 전자 여권은 이미 그 시스템상으로 연결이 네. 돼 있어서 괜찮은데. 아, 그렇군요. 단수 여권은 전자 여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들이 직접 이거 붙여서 만드는 여권이다 보니까. 네네. 사진을 가져오셔야. 예. 그리고 본인 신분증. 뭐 미국 신분증이 아니고요. 한국 신분증. 한국 신분증. 아. 운전면허증이든. 예. 그럼 익스파이어된 여권도 신분증으로 될 수 있는 괜찮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갖고 오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좀 이런 걸 자세하게 알아야 갔다가 왔다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리 한 3개월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전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고 여권을. 그래서 미리 신청하시면 제일 좋고 단수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공간을 방문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두 번째는 사진을 꼭 지참하시라는 거. 사진하고 본인이 만약 영주권자이신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 영주권. 원본. 네네. 그렇죠. 꼭 갖고 오셔야 되고 이 익스파이어된 여권. 네. 그 여권도 꼭 가져오시고요. 네. 만약에 그 카피본을 만약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면 카피본을 같이 가져오시면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 네, 그렇게 가져오시면.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그 본인의 그 체류 신분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의 경우는 뭐 I2N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네. 예, 그 서류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단수 여권을 가지고 갔다 왔잖아요. 예, 예. 그럼 바로 다시 복수 여권으로 신청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 예, 예. 그게 단수 여권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유효 기간은 1년이지만 한 번 써버리고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못 쓰시는 거예요. 이미 네. 그 여권은 이미 여권으로서의 효력을 다 했거든요. 한 번 네. 써버렸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갔다 오신 다음에 네. 이제 폐기가 전자 되겠군요. 일반 여권을 다시 신청해서 예, 만드셔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한국 다녀오시는데 지금 뭐 사실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한국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현원돈 영사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하면은요, 우리가 좀 아주 민감한 달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 이탈 말씀하시는. 네네, 그것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올해 그 국적 이탈을 하는 마지막 그 나이가 몇 살이죠? 올해 몇 년생이죠? 올해가 99년생이요. 아, 99년생 자녀를 두신 분은 조금 이제 예.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만 18세. 그쵸. 우선 기본적으로 네. 이제 선천적 복수 국적자만이 해당이 되는 거죠. 무슨 네. 말씀이냐면 미국에서 여기서 태어났는데 네. 태어날 당시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갖고 계셨을 때 네. 이분들은 미국 시민권도 갖지만 한국 시민권도. 부모에 한국 네. 국적도 같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고 하는데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자의 경우 이제 만 18세 그러니까 올 99년생이죠. 네. 99년 12월생이든 1월생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99년생이면 누구나. 예, 누구나. 네. 올해 이제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셔야 네. 예. 이제 나중에 그거는 병역에 대한 문제가 모두가 없어지는 다 거죠.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에 뭐 한국 국적을 이제 포기하시고 네. 이쪽에 사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탈을 신고를 3월 말까지 만약에 못하셨을 경우에는 네. 어쨌든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게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 아닌 상담을 좀 하셨는데, 예. 한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해하는 이제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해갖고 미국에 이민을 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8살이 넘어서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시민권을 신청하셨고 본인은 이제 18살 그러니까 전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18살 네. 이후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성인이 된 다음에 미국 시민이 된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을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네. 자기가 여기에서 부모랑 같이 이민을 와서 예. 이렇게 뭐 영주권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내가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병역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이런 거 아니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천적 복수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네. 자격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 여기에서 태어난 네. 부모에 의해서 다시 한국 국적을 이제 같이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 말씀 주신 경우는 네.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사시다가 이민 와가지고 사시다가 여기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죠. 네네. 그런 분은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 순간 자동으로 네. 한국 국적은 이제 상실이 네. 상실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역 문제가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국민이 아닌데 그렇죠. 예,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역 의무도 없어진다. 네. 그 대신 상실 신고라고 국적 상실 신고, 네네. 국적 상실 신고를 저희 공관을 통해서 해주셔야 네. 한국에 있는 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쪽에서 시민권을 취득을 하셨는지를 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병역 자원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병역 관련해서 어떤 통지가 나갈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국적 상실 신고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은 성인이 돼서 18세 예. 이후에 영주권자였다가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은 그냥 국적 상실 신고만 하면 부담 없이 한국을 왕래하시는 것도 괜찮고, 예. 뭐 심지어는 공간에서 비자 받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그죠. 이제 과거에 뭐 한국 국적을 가지셨다가 네. 중간에 시민권을 따셔가지고 이제 한국 국적을 잃어버리신 분들, 네. 이런 분들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 그 재외동포 비자를 네. 많이 받고 가세요. 그거 네. 2년간 체류 가능하고요. 네. 다양한 이제 활동도 가능한 이런 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네. 반대로 여기서 태어났지만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예. 태어났을 당시에 한국 예. 국적을 갖고 계셨다면, 다시 말하면 영주권자였다면 그때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국적 이탈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영주권자가 그냥 부모가 어느 한 분이라도 네. 본인이 태어날 당시에 한국 국적자였다면 한국 국적자였다면 본인도 한국 국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분은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네. 한국 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분네가 착각해서 뭐 비자를 신청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겠죠. 우리나라 국민한테 저희들이 비자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한국 여권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한국 네. 여권을 만드셔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실 때는 한국 공항에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99년생 중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네. 당시에 부 혹은 모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이 한국 국적이셨을 경우에는 지금 3월 말까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 거고 예. 한국에 나가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거나 뭐 국적을 내가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 이탈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고가 좀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뭐 네. 물론 저희들 뭐 서류는 저희들 네.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네. 어쨌든 외국 뭡니까 본인 네. 여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증명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원본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뭐 기본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부분들은 저 영사관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본인 그 여권, 네. 미국 여권과 여권이죠. 그리고 출생 미국 증명서. 그 출생 증명서. 네.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 부모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모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출생할 당시에 네. 부모 두 분 중에 아무래도 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네. 이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고 했는데 네.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고 해서 네. 모두가 국적 이탈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네. 태어날 당시에 직계 존속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가 이 미국에 네. 영주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영주할 목적이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같은 경우는 네. 국적 이탈을 할 수가 없고요. 아, 그래요? 예. 반드시 병역 의무가 해소된 후에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과거 흔한 얘기로 그 원적 출산 있잖아요. 네네네. 예. 과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피하는 용으로 네. 병역 기피하고 이럴 용으로 원적 출산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 또 제외가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본인 태어날 때 그 네. 부모님이 과연 영주할 목적으로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오. 그래서 통상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네.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면 영주할 목적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죠. 보는 것이고요. 네. 예. 출생한 이후에라도 네. 부모님이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다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부모님이 영주권을 갖고 계시긴 한데 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없어서 한국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다시 나와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네. 그거는
그때 출생 당시에 영주할 목적으로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네. 네. 그런 또 판단 근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군요. 그죠. 그래서 국적이탈 신고하게 되면 거의 지금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심사 인력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신고 건수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주할 목적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증빙하는 서류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는 네. 그에 따른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또 저 영사관으로 연락하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 주시잖아요. 예, 그죠. 예. 네.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거는 네. 뭐 주변의 분 말씀 들어가지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러게요. 제가 영사관에 전화하셔가지고 네. 문의를 해가지고 왜냐면 본인 케이스하고 옆에 다른 뭐 아시는 분 이런 케이스는 다 다르죠. 네, 꼭 같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다 다르세요. 왜냐하면 부모 아까 말씀드린 부모 이것도 본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다른 상황에 대해서 저희 영사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답을 얻으시는 게 제일 좋으신 방법입니다. 네, 영사관으로 꼭 연락을 좀 해주시면 정말 그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좋은 정보 저희 방송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이제 정보를 네. 저희 국민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또 불편함 느끼시는 거 없도록 하도록 저희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하고청 영사관의 민원 담당 영사이신 현원동 영사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